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오키나와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쇼핑 가이드 컨텐츠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삿포로, 나고야에 이어서 7번째 오키나와 쇼핑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거대한 섬이에요. 일본 본토와는 생각보다 꽤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대만과도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도 상당히 다릅니다. 온난 습윤 기후에다가 아열대 기후예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 하순까지도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가능하고 바다도 상당히 아름다워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저도 이번에 오키나와 처음 가봤는데 너무나도 더웠지만 눈이 정말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여름 휴가로 오키나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상 휴양지, 관광지 개념의 지역이어서 쇼핑할 곳이 좀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진짜 다 담아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키나와 쇼핑 가이드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키나와는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의 섬인데 아래쪽에 위치한 나하 공항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항 근처이자 오키나와의 중심지인 나하시를 제외한 지역들은 섬 특성상 대중교통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웬만하면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저도 그랬고 오키나와 관광객들은 대부분 렌터카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하 공항의 바로 옆 차로 7분 거리에 세컨드 스트릿이 하나 있습니다. 세컨드 스트릿은 일본의 대표적인 세컨핸즈 샵이에요. 의류뿐만 아니라 가구부터 악기, 피규어 등 다양한 품목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보통 그 지역 주민들이 판매하는 물품들을 매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 주요 품목들이 다른데 이곳은 특히나 피규어들이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시장가의 거의 반의 반값이어서 꿀매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2층은 통으로 의류들이 있는데 보물찾기 하는 맛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 건져서 나왔네요. 그 바로 위에 만화창고라는 세컨핸즈 샵이 하나 더 있는데 와,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 저는 도쿄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샵은 본 적이 없어요. 만화창고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캐릭터들 피규어라던가 굿즈들도 엄청 많고 건담도 있고 밀리터리 아이템들 정말 없는 게 없었어요. 의류들도 되게 다양한데 스트릿 브랜드 세컨핸즈 제품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포터 가방들도 엄청 저렴하게 판매 중이고 만약 세컨핸즈 샵을 단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여기가 맞지 않나 싶어요. 또 이제 바로 위쪽에 북오프라는 매장이 있는데 북오프는 도서, 피규어, CD, 카드 등을 취급하는 샵입니다. 여기도 꽤나 크고 재미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쭉 같이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로 또 조금만 올라가면 쇼핑몰 이온 나하점이 있습니다. 이온몰은 일본의 대표적인 쇼핑몰 중 하나예요. 여기가 오로쿠역이랑 붙어 있어서 렌터카 없이 여행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오키나와 방문 시 꼭 먹어봐야 하는 햄버거집 A&W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먼저 매장에 들어가면 1층에 A&W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방문 시 꼭 먹어봐야 하는 아이스크림 블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산리오 등의 캐릭터 굿즈들을 판매하는 파슬리 하우스도 있고 다이소도 하나 크게 있더라고요. 트래블 원래 카드를 쓰시면 꼭 찾으시는 이온 ATM도 당연히 이온몰이기 때문에 이곳 1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ABC마트가 하나 있고 이색 서점 굿즈샵으로 유명한 빌리지 벵가드도 있습니다. 빌리지 벵가드는 서적, 캐릭터 상품, 인테리어 소품, 액세서리, 의류 등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유명한 알짜배기 매장이에요. 독특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큰 게임 센터도 하나 있고 가차샵도 있었어요. 또 토이샵도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건담, 산리오 등 대부분 제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 이제 공항 근처는 다 둘러봤고 오키나와의 중심지인 나하 국제거리로 이동할게요. 국제거리에 의류숍들이 다 몰려 있어서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물론 의류 쇼핑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화려한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꼭 가보시게 될 거예요. 일단 국제거리 초입에 류보 백화점이 있습니다. 1층엔 다양한 디자인의 손수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던가 안나소이, 폴로와 같은 브랜드 제품들인데도 약 900엔에서 1000엔 사이에 판매하고 있어서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 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백화점들 특징이 이렇게 1층에 손수건을 판매하고 있어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스타킹이라던가 양말들도 있어서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이제 7층으로 바로 올라가면 디즈니 공식 굿즈샵인 디즈니 스토어도 하나 있고 일본의 대표적인 음반샵인 타오레코드도 하나 있습니다. 8층으로 올라가면 무인양품과 프랑프랑도 큰 규모로 있었어요. 자, 이제 백화점에서 나와서 쭉 직진하면 화려하고 이색적인 국제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
중간쯤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쓱 들어가면 바로 앞에 스투시 오키나와 챕터 매장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스투시가 있다니 되게 신기하죠? 제가 갔을 땐 솔직히 별건 없었는데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도쿄나 오사카보다 방문객이 적다 보니 인기 아이템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투시보단 그 바로 옆에 위치한 피규어라는 샵이 정말 좋았어요. 세련된 화이트 컬러의 편집샵인데 네이버우드, 카브엠트, 프레시 서비스 등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일본 브랜드 제품들도 많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리토 제품들도 있고 각종 이쁜 스니커즈들도 많아서 가장 재미있게 봤던 샵입니다. 바로 옆엔 제버라는 빈티지 샵이 있는데 여기도 이쁜 아이템들이 많았고 그 바로 옆엔 워커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여긴 니들스가 정말 많았어요. 뭐랄까 네펜데스의 축소판 같은 샵이었고 그래서 니들스 외에 사우스 투 웨스트 헤이, 엔지니어드 가먼츠도 있었습니다. 또 바로 옆에 플롯이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이곳은 일본 여행 시에 많이들 찾으시는 꼼떼 가루송 플레이 라인 제품들을 취급하더라고요. 그 외에 더블렛, 화이트 마운트 이어링, 컬러, 꼼떼 가루송 옴므 플러스 등의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스누피 서프샵이 있어요. 스누피 서프샵은 스누피의 공식 굿즈샵인데 오키나와의 정체성에 맞게 서핑을 하고 있는 스누피의 굿즈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오키나와 한정 제품들이어서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바로 옆엔 벨리니라는 조그만 샵이 있는데 오키나와를 베이스로 한 작은 스트릿 브랜드인 것 같았어요. 옷들 귀여워서 같이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 한 블록 넘어가면 월 원더큐브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이곳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주로 취급하는 편집샵이었어요. 배트멈, 리고앤서와 같은 해외 브랜드 외에 레디메이드, 세인트 미카엘과 같은 일본 브랜드 아이템들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가 세인트 미카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오키나와 샵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국제거리로 다시 돌아와서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면 루비 투스데이라는 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긴 락, 펑크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샵인데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뭐 밴드 티셔츠 외에 각종 액세서리도 많아서 구경하기 쏠쏠하더라고요. 루비 투스데이의 바로 앞엔 케루악이라는 편집샵이 있는데 여기가 무려 캐피탈을 취급하는 샵입니다. 일본 본토에서도 캐피탈 매장들 외엔 캐피탈을 따로 취급하는 샵들을 보긴 어려운데 오키나와에서 캐피탈을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품목은 많지 않은데 대신 이쁜 아이템들이 꽤 있더라고요. 무려 본 티셔츠도 있고 이쁜 반다나들도 많았습니다. 재미있던 게 오키나와가 뱀술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자카야에 가면 뱀술을 팔기도 하고 국제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뱀술을 정말 자주 볼 수 있는데 여기 케루악에 캐피탈 뱀술도 있더라고요. 정말 처음 봤어요. 아마 이것도 오키나와 한정으로 나온 건가 싶더라고요. 캐피탈 외엔 코모리도 있고 이쁜 아이템들 되게 많았습니다. 골목 가장 안쪽에 인스턴트라는 스케이트보드 샵도 하나 있어요. 스케이트보드 샵답게 스케이트보드들과 각종 장비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뭐 스트릿 브랜드 티셔츠라던가 나이키 SB, 반스와 같은 보드용 스니커즈들도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큰 거리로 돌아 나와서 바로 앞을 보면 오키나와야라는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 국제거리에 정말 기념품 샵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소개를 굳이 안 드려도 되는데 여기 오키나와야라는 매장이 내부도 정말 넓고 인테리어도 이쁘게 잘 해두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 샵을 가야 한다면 여기만 딱 가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쭉 직진하다 보면 돈키호테가 하나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일본 여행 시 필수 방문 코스죠. 그래서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스트릿 브랜드 엑스라지의 매장이 하나 있어요. 원조격인 스트릿 브랜드답게 귀여운 아이템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두 블럭 더 위로 올라가면 일본의 스트릿 브랜드인 FR2의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숭한 토끼 로고가 특징인 재미있는 브랜드인데 꽤나 매니아층이 탄탄해서 뭐 도쿄, 오사카, 교토 등 대부분의 지역에 매장이 있어요. 여기엔 오키나와 한정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국제거리 쪽은 다 둘러봤고 국제거리 왼쪽 위에 사우스 스토어라고 편집샵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어서 저는 시간 관계상 가보진 못했어요. 여기가 다이와 피어, 아프레세, 핸더스킨과 같은 브랜드를 취급하는 샵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 대형 쇼핑몰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는데 왼쪽부터 소개를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왼쪽엔 스포츠 데포 아메쿠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데포는 스포츠 아이템들 전문 샵이에요. 정말 없는 게 없는 곳인데 뭐 뉴에라 모자들도 있고 각종 스포츠 브랜드 의류부터 액세서리까지 다 있고 신발도 당연히 엄청 많은데 국내에서 인기 많은 러닝화 제품들, 온러닝 제품들도 꽤나 있었어요. 또 블록코어로 입기 좋은 야구나 축구 저지들도 많았는데 오타니 저지도 있고 각종 축구팀들 유니폼도 전부 다 판매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나온 그 일본 국대 Y3 유니폼도 실물로 처음 봤네요. 스포츠 대포 옆엔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이 엄청 크게 창고형으로 있습니다. 이제 두 블록 앞으로 가면 사네이 나아 플레이스라는 큰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여기 1층에 타지마야라는 가방 전문점이 있는데 가방 전문점답게 포터 제품들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터 구매 예정이시라면 가보시면 좋을 듯 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일단 ABC마트 그랜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ABC마트 그랜드 스테이지는 ABC마트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고가의 제품들을 취급하는 상위 단계의 매장이에요. 일본 매장이 확실히 국내에선 빠르게 품절되거나 들어오지 않아서 보기 힘든 모델들이 꽤 있더라고요. 무라사키 스포츠라는 스포츠 아이템 전문샵도 하나 있는데 이곳엔 킨 제품들이 정말 많았고 뉴에라 제품들도 많고 또 올러닝, 런닝화도 있었습니다. 산리오의 공식 굿즈샵인 산리오 기프트 게이트도 있었고 음반샵인 사운드박스 SBM과 무인양품도 크게 하나 있었어요. 또 엄청난 크기의 게임 센터인 반다이 남코 메인플레이스도 있고 그 안에 가차샵도 하나 있었어요. 또 이런 인디언 주얼리를 파는 곳도 있어서 눈 돌아갈 뻔했네요. 사네이 나아 메인플레이스에서 한 블록 더 가면 T 갤러리아라는 거대한 면세점이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샤넬, 디올, 구찌 등 이런 명품들 위주의 면세점인데 일본에서 구매하는 게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셀린느가 저렴해서 여기 T 갤러리아 셀린느 매장에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명품 좋아하신다면 가격 비교해 보시고 방문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왼쪽 위로 올라가서 바닷길을 쭉 달리면 파르코시티라는 거대한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파르코시티는 오키나와 공항에도 크게 걸려있을 정도로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대형 쇼핑몰이에요. 가보니까 여기는 정말 쇼핑을 해야 된다면 필수 코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1층에 아이스크림 가게 블루실이 있고 거대한 가차샵인 가샤폰도 있습니다. 2층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오키나와의 유일한 아트모스 매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트모스는 하이판 스니커즈만을 취급하는 스니커샵이에요. 국내에선 보기 힘든 스니커즈들도 많고 의류들도 있어서 구경하기 좋은데 여기에 오키나와 한정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트모스 오키나와라고 적힌 후드티랑 롱슬리브가 있어서 저도 바로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기념품으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트모스의 바로 앞엔 오키나와의 유일한 포터 매장이 있습니다. 원래 일본 포터 매장을 가면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데 역시 오키나와여서 그런지 매장이 한적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쁜 아이템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스트릿 브랜드인 허프 매장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오키나와 한정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아트모스 제품을 안 샀다면 이 티셔츠를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허프의 맞은편엔 앞서 소개드렸던 스포츠 용품 전문점 스포츠 대포가 여기에도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오키락이라는 편집샵도 있었는데 닥터 마틴, 프레드 페리, 히스테리 글래머와 같이 펑키하게 연출이 가능한 브랜드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히스테리 글래머 아이템들이 꽤나 있어서 히스테리 글래머 매장으로 생각해도 무방하겠더라고요. 베이스 원더큐브라는 편집샵도 있었는데 리고엔스, 베어브릭, 그리고 미아라 야스히로까지 있더라고요. 추억의 코티 샌더슨도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노스페이스 매장은 엄청 큰 규모로 있었는데 노스페이스 퍼플라벨 제품들도 꽤나 있었어요. 킨이나 파타고니아를 취급하는 편집샵인 소라도 있고 앞서 소개드린 스포츠 전문점 무라사키 스포츠도 있고 일본을 대표하는 편집샵 중에 하나인 어반 리서치도 있었습니다. 초콜릿 지저스라는 편집샵도 있었는데 리벤딥, 카라트, 다임, 오베이와 같은 스트릿 브랜드를 취급하는 귀여운 샵이었고 베이플로우라는 샵은 오타니 컬렉션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LA 뉴에라 캡에 오타니 세븐틴이라는 자수가 들어간 제품은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토이샵도 빠질 수 없죠. 산리오부터 토미카 등 각종 캐릭터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고 여기 푸드코트엔 오키나와 필수 코스, A&W와 88 스테이크가 있어서 한 번에 음식까지 해결하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알차죠? 근데 이게 아직 2층입니다. 아직 3층이 남았어요. 3층으로 올라가면 하이판 스니커즈들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ABC마트 그랜드 스테이지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고 음반샵인 HMBM 북스도 있습니다. 그 옆엔 거대한 반다이 남코 게임 센터도 있어요. 세컨핸즈 샵인 세컨드 스트릿도 이곳 3층에 있더라고요. 매장 크기가 작은 대신에 각종 스니커즈부터 스트릿 브랜드 아이템들까지 좀 보물찾기 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 아웃도어 편집샵인 오쉬만도 있는데 울러닝과 뉴발란스 운동화들이 많았어요. 그 외엔 거대하게 유니클로랑 무인양품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파르코시티도 다 둘러봤고 도로를 따라서 바다를 보면서 쭉 바닷길로 올라가면 오키나와의 대표 관광지인 아메리칸 빌리지가 있습니다. 과거 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를 관광지로 조성한 곳이에요.
오키나와랑 미국 문화를 함께 즐길 수가 있어서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마치 영화에 들어간 것 같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해가 지고 나서 야경도 정말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기념품 샵도 많고 미국 문화의 영향인지 미국 빈티지 샵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다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기념품, 빈티지 샵 외에 이제 갈만한 샵들을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앞서 국제거리에도 있었던 일본의 스트릿 브랜드 FR2의 매장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또 아이컥이라는 샵도 하나 있었는데 오키나와를 베이스로 한 스트릿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이 상당히 귀여워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파르코시티에 있던 편집샵 초콜릿 지저스가 이곳에도 있는데, 여기 샵 너무 이뻐요. 매장 규모도 꽤나 크고 모던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또 취급하는 아이템들도 상당했는데 오클리 스니커즈도 있고 로아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 오베이, 다임, 해버거 타임들도 있고, 블랙아이 패치도 있었어요. 여기는 스트릿 브랜드 좋아하신다면 너무 좋아할 만한 샵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메리칸 빌리지까지 다 둘러봤고 단 한 곳의 쇼핑몰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만날 수 있는 거대한 쇼핑몰,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카모입니다. 총 5층으로 이루어진 오키나와 최대 규모의 쇼핑몰이에요. 정말 거대합니다. 실제로 가보고 여기 다 둘러볼 수 있을까? 겁부터 나더라고요. 일단 1층에 들어가면 포켓몬 센터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포켓몬 센터는 포켓몬스터 공식 굿즈샵이에요. 일본의 각 지역마다 하나씩 포켓몬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오키나와 포켓몬 센터는 오키나와답게 야자수 포켓몬인 나시가 실물 크기로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나시의 뒤엔 실물 크기의 윈디와 피카츄도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내부는 역시 너무 잘 해놓더라고요. 다양한 포켓몬 굿즈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아이스크림집인 블루실도 있고, 자파점인 로프트와 프랑프랑, 그리고 스파 브랜드인 유니클로와 지우도 꽤나 크게 1층에 있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몽벨과 엑스라지, 닥터마틴이 붙어 있었고, 일본의 대표 편집샵 어반리서치도 있었어요. 또 앞서 오타니 컬렉션을 팔았던 베이플로우도 이곳에 있었고, 스포츠용품 전문점인 무라사키 스포츠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또 스포츠 기간이라는 스포츠용품 전문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도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스포츠 대포랑 동일한 느낌의 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게 여기 스포츠 기관에서 코너스라고 스트릿 아이템들을 셀렉해서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인기 많은 스니커즈들만 모아서 취급하는 ABC마트 그랜드 스테이지가 여기에도 있고, 코지마 빅카메라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가전제품 샵입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면 4층은 캐릭터 샵들이 정말 많은데, 먼저 지브리의 공식 샵인 도토리 공화국이 있습니다. 또 산리오의 공식 샵인 산리오 기프트 게이트도 여기 있고, 짱구의 공식 샵인 크레용 신짱 스토어도 있었어요. 토이 샵인 토이저러스도 엄청 크게 있었고, 이색 자파 서점인 빌리지 뱅가드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TCG 센터라는 곳도 있었는데 각종 카드들을 판매하더라고요. 안쪽엔 카드 게임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되게 신기했어요. 거대한 게임 센터도 있고 가차샵들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 쇼핑 플레이스들을 다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보너스 장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공항 옆에 위치한 아시바나 아울렛입니다. 보너스 장소인 이유는 일단 공항 옆이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가보시기 좋더라고요. 굳이 시간 여유가 없을 경우엔 가보실 필요는 없어서 보너스 장소로 넣었습니다. 꽤나 큰 아울렛이고 ABC마트, 아디다스, 빔즈, 버켄스탁, 챔피언, 갭 등의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 쇼핑 가이드를 마무리했는데, 오키나와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은 늘 그랬듯이 오키나와 하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브이로그도 당연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곧 업로드될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